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조민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동양의 광기와 그 예술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원갱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성향을 가진 그 명나라 때 그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갱도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그 광인적인 광기가 아주 굉장히 강했던 그런 그 인물인데, 이분이 아주 공자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그 의미를 부여하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 공자가 없었다면 천하에 누가 이 광인, 뭐 좀 거친 말로 보면 미친놈이죠. 미친놈의 진면목을 헤아렸겠느냐. 그 공자야말로 정말 이 동양 어떤 그 철학과 예술과 역사 속에서 이 광인의 어떤 긍정적 의미를 본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자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냥 미친놈이라고 합시다. 미친놈과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미친놈에 대한 어떤 점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한번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원계형도의 이 말을 화두로 해서 우리가 동양 어떤 철학과 또는 뭐 문화와 또는 뭐 예술 또는 미학 등등 이런 분야 속에서 이런 미친 사람, 즉 광자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는가 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은 주로 동양의 그 광기와 그 광기의 어떤 역사적 전개, 그리고 이제 그 광기가 또 실제로 서화라고 하는 그런 쪽과 어떻게 또 연계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점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식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이 그 강좌를 하면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그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이런 쪽과 관련된 공부를 좀 하지 않은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치광이 광자는 좀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런데 이제 광과 더불어서 항상 또 같이 논의되는 그 용어가 이 견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좀 거칠게 말하면 좀 고집불통, 그런 이제 긍정적 차원의 어떤 고집불통입니다. 가능하면 이제 그 광자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광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광과 대비되는 그 유학의 또 그 어떤 대표적인 용어를 우리가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 공경할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또 유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은 이렇게 항상 타인의 그 시선을 의식하고, 그리고 타인의 그 시선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는 이 철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홀로이스트를 삼가라, 신독을 말한다든가, 또는 이제 이 자신의 어떤 그 행동 관련된 그런 어떤 것들과 관련해서 무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등등, 굉장히 이제 자기 수양적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수렴적인 어떤 그 억제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그 경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을 위주로 한 철학은 이제 유학에서는 또 경외, 공경할 경자에다 두려워할 외자, 경외라고 하는 또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광은 이런 그 경외 철학과 이렇게 서로 대척점에 있는 그런 점이 이제 또 광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그 어떤 경과 그런 대척점에 있는 이 광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이제 동양의 그 독특한 또 인간상을 또 이렇게 하나 또 형성해주는 또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광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미리 좀 알아야 될 것은, 스스로 자신이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동양에서 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 이태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초나라의 광인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그 광적 기질을 예술가들은
아주 대단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조의 이 광기를 그린 대표적인 예술가 화가를 하나 꼽으려고 한다면 요새 김병국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호를 주광, 미친 술 주정뱅이 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처럼 스스로 나 자신은 어떤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인물들이 많은데, 자, 그런 표현 속에는 쉽게 말해 자기 자랑이 있어요. 자기 자부심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는 기존의 쉽게 말해 육아 성인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거야. 육아가 제시한 법을 따르지 않을 거야. 특히 예법을 따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어떤 뭐랄까 이 광적인 그런 성향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어떤 진리, 이제 동양 철학적으로 말하면 리 이런 것들 또는 자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궁극적 진리 추구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광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과 연계되어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광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유학 철학, 특히 주작 쪽에 맞춰 본다면 이제 공자는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해석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주희 같은 분들은 이 광을 아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희가 사용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에는 이 광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많아요. 저 인간은 아주 광망한 행동을 했다든가 등등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할 때 의미를 보일 때는 이 광자를 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공자의 제자 중에 아까 증석이라고 하는 증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증점이라고 하는 인물이 공자가 평소 네가 하고 싶은 걸 한번 말해봐라고 했을 때 이제 기숫가에 가서 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라고 하는 기우제 지내는 곳이에요. 그런 무대에 올라가서 바람 쐬고 이제 좀 해가 질 무렵에 이제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욕기영귀라고 하는 이제 우리 흔히 네 글자로 할 때 이것을 이야기하자 공자가 이야 참 정말 좋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라고 칭찬을 해버려요. 근데 증점이 광사였거든. 광인이었어요. 이 부분에 이제 주자한테는 엄청난 이게 해석상 스트레스 받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광이라고 하는 이 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증차를 다양한 스펙트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걸 제가 이번 강의 큰 틀을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조금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술과 철학적 차원에서 광을 간단하게 말하면 앞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술적 차원에서는 뭔가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창의적인 그런 어떤 예술 정신을 펼치고자 했던 그런 점에 광이라고 하는 요소가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일단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철학 차원에서는 이제 굉장히 지향하는 뜻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말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허황될 수도 있고 좀 과장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대단히 기 자체가 강해요. 그래서 양기가 쉽게 말하면 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어떤 뜻을 말을 제대로 실천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용이나 중행이나 또는 중화나 이런 사이틀에서 보면 이 광은 어떤 제한점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또 광을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